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이 우여곡절 끝에 평창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산 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군 사령부 터 활용 방안을 놓고 군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제안한 평화박물관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주 재래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구는 시작도 못했고 손님들의 발길도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시장 군수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이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주 개최지인 평창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기념식 장소를 둘러싼 평등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 같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곳에서 기념식을 열자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가 기념식을 한 달 앞둔 이제서야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록 규모와 예산이 훨씬 큰 2부 축하 행사는 강릉에서 열리지만 공식 기념식은 평창에서 개최하기로 한 만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타 지역으로 뺏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국민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으니까 모든 건 다 평창이 중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식 준비를 맡게 된 평창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념식 장소 섭외부터 의전, 부대 행사 등 그동안 기념식을 준비한 도청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평창 구민 모두가 실망하지 않도록 1주년 기념식은 물론 축하 공연을 강원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식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올림픽 유산 사업에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올림픽 재단의 사무소 위치와 이사진 구성 등을 놓고도 관계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의 유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올림픽 주 개최 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일군 사령부 부지를 놓고 군과 주민들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은 이미 새로운 부대를 재배치해서 그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제안한 평화박물관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35만 원주 시민에게 즉각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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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원주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일군 사령부 부지에 부대 재배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60년 넘게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됐던 군부대 터를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화령 여단이 새로 둥지를 틀었고 올 상반기에 또 다른 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군 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또다시 군부대가 재배치된다는 것은 원주 시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원주시가 평화박물관을 제안했습니다. 군사박물관 건립으로 군의 연속성은 그대로 살리고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겁니다. 군사령부 내에 옛 본관 건물이 근대 건축물로 지정받은 데다 지금도 역사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개념도 있으며 우수한 접근성을 토대로 안보교육의 장과 관광자원이 모두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걸로 인해서 관광자원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은 또 한 가지 관광지가 된다면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사되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미군 공여지 반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 대신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평화박물관이 군과 주민 간의 갈등에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주 재래시장 화재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구는 시작도 못했고 손님들의 발길도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화재로 천장부터 무너져 내린 가게 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눌어붙은 한복 더미들을 헤집고 들어가 남아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건져보려 하지만 완전히 타버린 점포를 보고는 눈물이 앞섭니다. 재래시장 화재 피해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상인들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 피해 규모를 확인하면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가 나올 예정입니다. 겁이 나서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사실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죠. 무서워서 내강이지만 내강이가 얼마나 손실이 됐는지 그거를 들어가서 내가 확인을 못해요. 무서워서. 화재 피해 점포를 빼곤 다른 가게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전에 비해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 등 일부 피해 시설의 복구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가게 문은 열었지만 대낮에도 이처럼 시장이 어둡다 보니 영업에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이 감소하자 원주시는 공공기관 등의 안내문을 보내 재래시장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나동분들이 이제 복구돼서 나중에 같이 이제 활기차게 시장을 다시 예전처럼 하려면 저희들도 꾸준히 열어야지 그게. 재래시장이 활기찬 예전 모습을 빨리 되찾아 안정화되기를 상인들은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시장 군수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TV 토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한 공소 사실 확인과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매월 한 차례씩 재판을 진행한 뒤 4월쯤 김철수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 다른 시장 군수의 선거법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에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 군수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 군수의 사건은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 조만간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 도내 시장 군수 중에 가장 먼저 기소된 심규환 동해시장의 재판은 3차 공판까지 끝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규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실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장 군수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지 영서대와의 통합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지대가 교육부의 대학 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적용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상지학원은 진단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상지 영서대와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법원 판례가 있기까지 불이익을 받아온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상지대는 작년 11월 대학 설립심사위원회 통폐합 의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통합상지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수시 모집을 위해서 오는 3월까지 학과 개편 등의 학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교육부의 통합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아동센터 운영 예산을 현실에 맞게 확대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원주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는 올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과 돌봄 비용이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하루 2,500원에서 3,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정책에 맞춰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도 호봉을 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70여 곳의 도내 지역 아동센터들은 예산 상황 해결을 위해 오는 15일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마을 교육 공동체인 온마을 학교를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5일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또 16일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온마을 학교 사전 설명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운영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마을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벌이는 온마을 학교는 지난 2016년 12곳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0곳에서 운영됐습니다. 원주시가 겨울철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4월까지를 동절기, 해빙기 수질관리 대체기간으로 정하고 수질 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천, 흥양천, 서곡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해 구간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세계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류 저장 취급 사업장과 피해수 다량 배출 사업장, 축사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영월의료원에 분만병동과 인공신장실이 새로 설치돼 원정 출산과 투석 치료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올해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으로 모두 47억 원을 들여 분만병동과 인공신장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도 올해 9억 2천만 원을 지원해 보호자 없는 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강원대 향토학사와 국제인재양성관 입사생 35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춘천소재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생인 가운데 1년 이상 친권자나 학생 본인이 횡성군의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선발하는 인원은 향토학사가 20명, 국제생활관 10명, 국제인재양성관 5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우체국 쇼핑에서 지역 농특산물 가격을 최대 절반까지 할인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까지 과일과 꽃감, 임산물 등 5천여 개의 특산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대표 특산품인 한우와 한과 등 선물 세트도 할인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영월군이 오는 21일부터 닷새 동안 축산과 수산농가들의 재정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영월에서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수분 조절용 톱밥 등 친환경 축산업 조성, 송어 양식이 필요한 내수면 조성 등 39가지의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